동일한 욕구를 갖고 있는 집단별로 분류하는 시장 세분화와 또 특정한 고객을 선정하는 표적화 과정이 끝나면 포지션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포지션이란 무엇인가? 포지션은 제품이 점유하는 시장에서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제품이 표적 시장 내에는 고객의 마음 또는 인식 속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를 의미하죠. 어떤 제품이 소비자의 마음에서 인식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지셔닝은 자사 제품이 경쟁 제품에 비해서 소비자의 마음속에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포지셔닝은 표적 고객의 마음속에 의미 있고 특징적인 경쟁적 위치를 점유하기 위해서 회사의 제공물과 이미지를 기획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의 기억 속에서 경쟁 제품에 비해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는 포지셔닝에는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포지셔닝은 제품의 속성과 편익에 관한 것으로 제품이 어떻게 전달되는가와 이러한 요소들이 고객의 마음속에서 함께 결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품의 물리적 특징이 아니라 심미적인 인식이 바로 포지셔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포지셔닝은 고객이 경쟁자와 비교해서 제품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와 제시한 약속, 즉 가치 전달 능력이 되겠습니다. 포지셔닝은 소비자의 마음 또는 인식에서 경쟁 브랜드에 비해서 자사의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강화하거나 변경시켜주는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의 욕구와 필요를 파악해서 동질적인 시장으로 나누는 시장 세분화와 경쟁 제품과의 차이점을 인식시키는 제품 차별화를 결합한 것이 바로 포지셔닝이다. 즉 포지셔닝은 시장 세분화와 제품 차별화를 결합시킨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도표로서 설명을 명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고객의 욕구와 필요를 파악하는 것을 시장 세분화, 경쟁 제품과의 차이점을 제시하는 것이 제품 차별화, 시장 세분화와 제품 차별화 이 두 가지 전략을 결합한 것이 바로 포지셔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포지셔닝은 구매의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품이 되도록 제품의 차별화 특성과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가치 제안이며 이를 마케팅 믹스 전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구체적인 마케팅 활동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전략가들은 제품이 의미하는 것과 현재와 잠재적 경쟁 제품과 어떻게 다른지를 고객들에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네시스는 성능에 기반한 차별적인 이점이 있는 고급자 시장에 위치되어 있는 것이죠. 조직이나 브랜드가 표적 시장에 의해서 제약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즉 제품 특성과 제품 범주, 제품 품질과 제품 성능, 제품 가격 수준과 유통구조, 광고, 매체 유형과 제품을 홍보하는 사람의 성격, 고객 특성, 고객 경험과 구전 등이 되겠습니다. 제품 컨셉과 포지션의 목적에는 차이점이 있어야 합니다. 제품 컨셉은 소비자의 편익을 명확하게 하여 고객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포지셔닝은 경쟁 제품과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여 고객 인식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죠. 즉 제품 컨셉은 고객 선호도 파악에, 포지셔닝은 고객 인식 증진에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품 포지션의 목적은 고객들이 구매를 고려할 때 경쟁 제품보다 자사 제품이 고객 마음의 상단에 있도록 하는 것이죠. 즉 고객이 자사의 제품을 최초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제품 포지션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품 포지션의 세 가지 목적은
자사 제품을 경쟁 제품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한 고객의 구매 기준을 처리하고 핵심 제품 특징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품 포지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메시지 조건이 있습니다. 단일 메시지를 전달한다. 즉, 한 번에 한 메시지만을 전달하는 것이고, 의미성을 가져야 한다. 메시지를 고객에게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편익과 연결해야 한다. 차별화가 돼야 됩니다. 차별화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자사 제품의 강점을 경쟁 제품과 대조해서 경쟁 제품에 비해서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려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중요성이 있어야 되겠죠. 메시지가 제품의 구매 목적과 관련이 있고 고객에게 제품이 중요해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속성, 메시지가 표적 고객을 미래 속으로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성, 메시지가 표적 고객에게 진실하게 들릴 수 있어야 하고, 신뢰성, 진실성 있는 메시지라면 고객에게 회사가 제시하는 메시지 주장사항이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지셔닝은 주로 제품 편익과 많이 연결을 시키죠. 이것은 고객에게 자사의 브랜드가 경쟁 제품에 비해서 마음속에 더 유리한 위치에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고, 고객의 머릿속에 확실하게 기억된 제품의 편익은 시장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자사 제품을 더 구매할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포지셔닝은 세분화된 시장에서 제품 차별화를 통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포지셔닝 전략에는 제품 속성과 편익, 제품 범주, 사용 상황, 사용자, 가격과 품질, 경쟁자 대항, 경쟁자와 반대 설정과 브랜드 이미지 등이 있습니다. 제품 속성과 편익과의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사 제품이 표적 고객에게 제공하는 편익에 집중하는 전략이 됩니다. 브랜드가 경쟁 제품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특징, 속성이나 편익을 기준으로 해서 포지션하는 것이 제품 속성과 편익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제품 속성과 편익은 가장 일반적인 포지셔닝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대 소나타는 실용성, 레드볼은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제품 속성과 편익에 의한 포지셔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품이 특정한 속성을 강조하는 것은 흥미를 돋을 수가 있습니다. 리즈 칼튼 호텔은 호화에 집중하고, 삼성전자의 지펠은 문을 닫을 때 반대편 문이 열리지 않도록 독립 냉각 기술을 제시합니다. 비비안은 숨어있는 와이어가 여자를 자유롭게, 비비안 흰 와이어라 속성을 제시합니다. 볼보는 안전으로, 클라이덴 치약은 미백 치약으로 제품 편익을 제시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제품 속성과 편익에 의한 포지셔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제품 범주에 의한 포지셔닝이 되겠습니다. 고객들에게 브랜드를 제품 범주의 선도자나 최초 브랜드로 인식하게 하는 전략이죠. 예를 들면 다시다는 천연조미료, 코크는 콜라, 제럭스는 복사기, 아서피르는 두통제, 개버리는 진통제, 이렇게 포지션하는 경우를 제품 범주에 의한 포지셔닝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고객들은 최초를 최고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품을 다른 범주에 있는 제품과 비교하는 것은 차별화하는 데 효과적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액체 세제인 비누를 로션에 비교해서 손을 부드럽게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케팅은 집단 간의 특성을 차별화해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말하죠.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상표나 제품이 제시가 됩니다. 특정한 상표를 제시한다든가 특정한 집단을 차별화한다든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간혹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특정한 집단을 옹호한다든가 특정한 집단을 비하한다든가 사회적으로 냉대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특정한 제품을 예로 들었을 때 그 제품과 저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인식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죠. 마케팅의 각 요소별로 그 요소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용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집단을 차별화하는 것과 예로서 드는 특정한 제품은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상황에 의한 포지셔닝이 되겠습니다. 고객들이 제품을 언제 또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품이 언제 또는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안다면 구매자의 마음속에 포지셔닝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갤로그는 아침 식사보다는 낮에 소비되는 제품으로 포지션하였고, 게토레이는 운동 후 갈증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갈증 해소 음료, 롯데제과, 자일리톨, 껌은 핀란드에서 자기 전에 씹는 껌, 음주 전후의 컨디션, 추출할 때 요거트는 간식으로 포지셔닝합니다. 이러한 포지셔닝은 사용 상황에 의한 포지셔닝이 되겠습니다. 제품을 특정한 사용자의 독특한 특성이나 특정 계층의 사용자 집단과 연결시키는 것이 사용자 포지셔닝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동일 집단의 사용자들이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인하고 표적 사용자를 확인함으로써 적절한 표적에게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젊은 사업가로 포지셔닝한 벤츠 자동차가 있습니다. 또 VVIP 카드는 대한민국 국민의 1%만을 위한 최상위층 카드로 포지셔닝하고 있죠. 가격과 품질에 의한 포지셔닝이 되겠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란 속담처럼 가격은 품질을 강력하게 연상하고 전달합니다. 높은 가격 수준은 높은 품질과 가치를, 낮은 가격은 낮은 품질과 가치 수준을 인식시키는 경향이 크죠. 가격이 높으면 품질도 높고 가격이 낮으면 품질도 낮을 것이라는 인상은 가격과 품질 연상 효과가 되겠습니다. 가격으로 품질을 연상하게 하는 방법이 되겠죠. 이러한 것은 주로 명품 가방, 외제차, 디자이너 패션이나 보석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샤넬 넘버5 향수는 고가격과 고품질로, 티파니는 고가 보석으로, 저가 항공사들은 최저가로 포지셔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경쟁 제품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포지셔닝은 구체적인 제품의 우수성 주장을 필요로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미국의 렌터카 업체인 에이비스는 우리는 2위입니다. 그래서 더욱 노력합니다라고 포지션을 합니다. 국내 한 대형 할인점은 다른 할인점과 비교해서 항상 최저 가격을 제공한다고 포지셔닝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가전 부분에서 많은 화제를 일으켰고 최고와 최선을 경쟁하고 있습니다. 경쟁자와 대항하는 포지셔닝, 경쟁자와 반대로 포지셔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제품이 우위를 차지하는지, 우위를 차지하는 시장에서 관심과 주의를 얻으려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탄산음료인 세븐업은 콜라와 달리 카페인이 없는 언콜라로 포지셔닝하여서 콜라가 아닌 탄산음료 중 대표 브랜드라는 인식을 고객들의 마음속에 심고 있습니다. 이미지는 과거 촉진, 명성, 동료의 평가를 포함하고 고객의 기대를 반영합니다. 브랜드도 사람처럼 개성을 가지고 있고 특정한 상징과 연결되고 이미지와 결합해 고객들의 심리에 접근합니다. 기업은 브랜드를 소비자들의 실제적, 이상적 또는 사회적 자아와 일치하는 전략을 씁니다. 이성적인 장점을 부각하는 USP, 즉 Unique Selling Proposition 전략과
달리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아시아나 항공은 아름다운 사람, 그녀 이름은 아시아나로 포지셔닝하여 아시아나 항공사는 따뜻하고 편안한 감정을 제시하는 것이죠. 관광 서비스 산업에서는 회사 또는 나라의 문화유산이나 전통과 연결해서 브랜드 연상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제품군 분해에 의한 포지셔닝 전략이 되겠습니다. 제품군 분해는 제품이나 회사가 경쟁자보다 탁월한 것으로 포지션할 수 있거나 제품이 동일한 제품 범주에 거의 적합하지 않은 경쟁자와 비교해서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페라리는 다른 스포츠 제조사와 비교해서 스포티한 고급스러움과 명성을 언제나 영상시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포지셔닝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해서 유튜브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들에게 보여주는 동영상 제작에는 많은 신경이 들어가죠. 우선 말 실수나 말 더듬, 부적절한 표현 같은 것은 삭제하고 편집을 합니다. 잘 정제된 그러한 동영상 제작물을 만들어서 편집하고 보기 좋게 표현하고 그렇게 해서 동영상에 게시를 하죠. 그런 것들은 다 고객들에게 가장 우수한 제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로 고객들에게 가장 우수한 제품을 가장 우수하게 고객들이 지각할 수 있는 방법을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학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과 달리 비대면 수업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말 한번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많은 구설수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이 유창할 수 있도록 말을 더듬거나 휴지가 길거나 발음이 불명하거나 내용을 잘못 설명하거나 여러 가지로 학습에 불합리한 것을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편집을 하기 때문에 촬영보다 편집에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1시간을 촬영하고 3시간 이상을 편집합니다. 그리고 그 편집한 것을 mp5나 여러 가지 동영상 파일로 변환을 해야 합니다. 변환하는 과정도 1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1시간 강의에서는 최소한도 5시간에서 6시간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강의 동영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도 반복하고 예습하신다면 충분한 학습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번 시간에서는 포지셔닝의 전략 수립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